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가연성 폐가스 연소 시스템인데요. 사이클론 컨버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술 소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연성 폐가스라고 그러면은 보통 LCV 가스라고 표현하죠. 로우 카본 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LCV 가스의 대표적인 종류를 보게 되면 이제 콜 가시피케이션 가스가 해가지고 수소, 카본 모노크사이드, 메테인 같은 것도 있는데 보통 1200에서 2000kcal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카본 블랙 웨이스트 가스하고 포크오븐 가스 그리고 VOC, 비타 카본 폐가스가 가장 발열량이 낮은 그런 상태죠. 이 LCV 가스의 특징은 하이 액티베이션 에너지하고 로우 에너지 아웃풋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연소시키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고 연소를 시켜도 플레임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로우 에너지 아웃풋은 발열량이 낮기 때문에 그 연소를 시킨 이후에 에너지 유틸라이제이션이 별로 안 좋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레임 스테빌리티가 나쁜 LCV 가스 처리를 위한 메인 리콰이어먼트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이건 기본적인 건 리텐션이고요. 리텐션 타임, 리텐션 거기에서 템퍼러처 같은 것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스 열기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연소로 내에서의 내부 에너지 순환 차원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LCV 가스 처리에서는. 그래서 이 LCV 가스 처리에 가장 적합한 컨버스터가 사이클론 컨버스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거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론 컨버스터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넷, 아웃넷이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하고 인넷, 그다음에 밑으로 슬랩이 빠지고 위쪽으로 가스가 빠지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하이 칼로리 밸류 퓨얼, 그러니까 솔리드 퓨얼 같은 걸 써가지고서 밑으로 슬랩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통 우리가 터뷸런스 인텐시티를 스월럼버로 표현하는데 스월럼버 보게 되면 인풋하고 엑시트 앵글러 모멘텀 레이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엑시 다이아메터 D2하고 그다음에 컨버스터 다이아메터 D0, 그다음에 탄젠셜 인렛 에리아 ATL 레이쇼 가지고 표현하는데 보통 스월럼버가 2.5 이하면 스월이라고 하고 2.5 이상이면 사이클론 또는 보텍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는 2에서 11, 여기는 8에서 20 정도 되죠. 보통 솔리드 말고 이런 경우는 이제 액체하고 가스 쪽에 적합한 컨버스터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이클론 컨버스터 유동장을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가스하고 액체 쪽에 사용하는 경우에 이런 타입을 많이 쓰는데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월플로우, 액시얼 플로우, 센트럴 존 해가지고서 밑에 액시얼 방향으로 밑으로 하얀 그것이 디렉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인터미디에이트 존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위쪽으로 리서큘레이션 되는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위쪽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 인터널 에너지가 리서큘레이션 되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낮은 발열량의 가스를 갖다가 연소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연구를 갖다가 하면서 가장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다른 디멘전에 대한 것들은 이미 나와 있는 건데 탄젠셜 인렛 에리어하고 엑시트 에리어의 레이쇼, 그다음에 레놀드 넘버 문제, 그다음에 같은 얘기는 하겠지만 탄젠셜 인렛 벨로시티, 그다음에 보텍스 브레이크다운이라든가 보텍스 코어가 어떻게 프로세싱 하는가 하는 그런 쪽에서 결국 우리가 최적 조건을 갖다가 맞춰줘야 워낙에 낮은 발열량을 갖다가 갖는 가스를 갖다 연소시킬 수 있는 최적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 LCV 가스용 사이클론 컨버스터가 상용화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르헨티나에서 1980년대에 아그레스트라는 사람이 베지터블 컨버션 쪽으로 해서 멀티 인드 사이클론 컨버스터, 이거는 베지터블 같은 경우에는 휘발성 물질이 한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플레임 스테빌리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멀티 인넷, 한쪽에 한 8개 정도의 인넷을 갖다가 양쪽에 16개를 줘서 플레임 스테빌리티를 갖다가 강조한 사이클론 컨버스터가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카디프 대학교의 사이드 교수가 카본 블랙 웨이스트 가스를 가지고서 이쪽에 인넷 쪽은 없고 위에서 스월 버너하고 퍼니스를 갖다 연결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서 이 상용화를 시킨 예가 있습니다.
사이클론 컴버스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열밀도가 크다고 하는 건데, 열밀도가 클수록 당연히 그 프레셔 드랍을 많이 걸리는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인넷 프레셔 드랍하고 사이클론 컴버스터 프레셔 드랍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탄젠셜 벨로시티하고 그다음에 액셜 벨로시티의 비례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프레셔 드랍은. 그럴 때 이제 이 제타에서 제타 CC라는 그 계수가 존재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사이클론 컴버스터 X 부분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가지고 계수가 2배까지 올라가고, 인넷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2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최대의 경우에는 일반 사이클론 컴버스터 비교를 했을 때 한 2배 정도의 그 프레셔 드랍이 걸리는 걸로. 그러니까 이걸로다가 극복을 해서, 그러니까 열밀도가 증가를 하면서 얻어지는 그 보조 연료의 그 절감 효과 플러스 그 프레셔 드랍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그 콜 가스라든가 카본 블랙 웨스트 가스 같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선 당장 저희가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VOC가 되겠습니다. VOC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약 한 100만 톤 정도가 지금 나오는 걸로 이해가 되어 있고, LEL의 25%, LEL이라는 건 아시겠습니다만 로버 익스플로전 리미트죠. LEL의 25% 이하가 희석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부재소 방법에서 보통 대부분의 탄화수소의 하이드로카본의 LEL은 한 2% 정도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톨루엔 같은 게 1.2%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2%이기 때문에 이것의 LEL의 25%면 한 0.5%, 그러니까 5,000 ppm 정도의 낮은 그 VOC를 갖다 포함한 휴가스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공정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그 VOC 처리 쪽은 크게 4가지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죠. 큰 기술의 숫자로 보면 3가지죠. 그러니까 서머 옥시데이션하고 캐탈리틱 옥시데이션, 그 다음에 농축 소각 쪽인데, 서머 옥시데이션 쪽은 크게 2가지로 나뉘고, 서머 리큐퍼레이티브냐 리제너레이티브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건 이제 풍량이고요. 이것이 퍼센트 LL인데, 퍼센트 25%에서부터 15%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서머 리큐퍼레이티브 쪽이고, 그 다음에 캐탈리틱 옥시데이션의 응용 범위가 되니까, 캐탈리틱 옥시데이션 응용 범위가 역시 큽니다. 그 다음에 농축 소각 쪽, 그 다음에 RTO 쪽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쪽에서도 결국 그 보조연료가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나 그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갖다가 갖게 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겠습니다. 아까 기본적인 그 리큐퍼레이티브 시스템의 설계 기준을 갖다가 보면은 가용 에너지는 그 하이 히팅 밸류에서 드라이 플루 가스 에너지하고 모이스처 로스를 갖다가 뺀 값이 되겠고요. 스텝원들은 보통 200도씨로 가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퓨ga스의 하이드로카본 LEL은 평균 2%. 그래서 LEL하고 하이 히팅 밸류의 그 멀티플 리큐션은 콘스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LEL이 낮으면 HHP가 높고 LEL이 높으면 HHP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어떤 퓨가스의 LEL이 몇 프로다 하면 그 자체가 에너지 밸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킥 템퍼처라는 것이 나오는데, 보통 그 VOC의 25% LEL이면 그 자체 발열량 가지고 350도씨로 올릴 수가 있고요. 서머 옥시데이션 쪽에는 40% LEL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535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760도씨에서 0.5초면 모든 하이드로카본은 다 탑니다만은 지금 설계 기준은 대부분 870에서 980도씨에서 0.7에서 1초. 1초는 그 할로겐 컴파운드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그 디스트럭션 에피션시가 99%가 됩니다. 열변 이효율은 한 50%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실험용 컴버스터를 갖다 만들었는데, 이거는 우선은 약간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아주 효율적인 컴버스터 타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효율적인 컴버스터를 갖다 만들어가지고서 안 좋은 효율 쪽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덜 효율적인 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밑부분을 막는다거나 밑에 부분을 갖다가 모디피케이션 하는 방법으로 효율을 갖다 좋게 하는 쪽으로 이제 진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장 기본적인 타입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그 현재 부피는 한 67리터 정도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당 상온에서 132도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 실험실에 설치되어 있는 그 사이클론 컴버스터의 가장 기본적인 팔레트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가 연소로가 되어 있고, 열교환기가 되어 있고요. 이게 측면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퓨가스가 여기로 들어가서 열교환이 돼서 컴버스터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버너식으로 들어가는, 버너식이 이쪽입니다. 여기가 컴버스터고, 컴버스터 그리고 양쪽으로 들어가고 버너식이 양쪽으로 들어가고, 탄지션 방향으로 들어갈 때 만들어 놨고요.
요거는 주변 장치가 되겠습니다. FD10, ID10, 팬 컨트롤러, 그다음에 이쪽에 컨버스터가 있고, 이쪽에 VOC 발생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팬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여기 그 VOC를 발생시켜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연소 가스 분석기 시스템하고 데이터 퓨전 시스템, 그다음에 압력차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사이클론 컴버스터에서는 그래서 압력차 측정 장비, 그다음에 유량 측정 장비를 다 지금 갖췄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개발한 번호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스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액체 연료도 쓸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액체 쓸 경우는 이쪽으로 액체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이제 스팀이나 에어가 들어가서 분석할 수 있게 해놨고요. 가스 쓸 때도 마찬가지죠. 에어하고 가스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같이 쓸 수 있는 번호를 개발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이클론 컨버스터에 대해서 미분 해석 결과를 보시면 수원 넘버 4에서 12까지, 이거는 탄젠셜 벨로시티는 안 나와 있고 액션 벨로시티 프로파일만 보는 경우인데요. 수원 넘버가 증가. 여기 지금 보면은 노란 부분이, 노란색이 제로입니다. 벨로시티가 제로고, 그러니까 이쪽은 밑에 쪽이고, 빨간 쪽으로 갈수록 위로 뜨는, 그러니까 리서큘레이션 영역을 갖다가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수원 넘버가 증가할수록 대부분 그 노란색 부분이 많아지고, 특히 이쪽에 좀 이 붉은색 부분이 많아져서 그 리서큘레이션 존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것이 지금 가장 그 옵티멀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겁니다. 좀 더 그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크게 컨버스터 전체를 봤을 때, 수원 넘버 3에서 12로 갈 때, 이쪽, 이 어깨 부분하고 이쪽에서 리스톨레이션 되는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소 실험 결과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선은 그 VOC는 톨웨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LVL 퍼센트를 12.5에서 23.3%까지 변화시키면서 했을 때에 지금 보시면은 가장 안 좋은, 사이클론 컨버스터에서 가장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수온 온도 2.8이면은 사이클론 컨버스터에서는 가장 낮은 수온 온도인데도 인풋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887도 온도에서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비어 프랙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컨버스터 쪽으로 들어가는 에어를 갖다가 증가시켜가지고서 굉장히 수월 효과가 많이 주는 경우에 같은 인풋 에너지일 때 팬 파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고, 지금 현재는 이럴 때 이제 온도가 굉장히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연소 실험 결과 두 번째 보시면은, 이거는 수월로를 갖다 좀 증가시켰을 텐데요. 그랬을 때에 LPC를 갖다 점점 낮춰가면서, 도질을 낮춰가면서, 그래서 템퍼리처를 갖다가 보고, 그때의 CO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얼마까지 태울 수가 있겠냐 했을 때, 지금 현재 844도까지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좀 전체적으로 이제 막 세팅을 해가지고서 시작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이 파이러트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FD10에서부터 맨 뒤까지 지금 풀 시스템 분석까지 다 해서 시스템을 완성하고, 요거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는 이 엑셀 방향으로 버너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5일 연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스 연소 쪽으로 하게 되면 탄젠셜 방향으로 지금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까지 결과를 보게 되면 선호도 차이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앞으로 구조 변화를 해서 좀 더 개선되는 쪽으로 간 거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0.5초 체류 시간에 880도씨에서 완전 연소가 되는 걸 다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연구를 해서 다음 학기 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